안녕하세요. 체스 선생님 이철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모스크바 오픈 2012년 3라운드 게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했던 게임에 대해서 기보를 보면서 이런 설명을 할까요?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기분이었고 이제 어떻게 게임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3라운드 게임은 제가 1라운드는 비교이고 2라운드를 졌기 때문에 그 2라운드는 레이팅 이제 2000대랑 게임을 했지만 요번 게임은 3라운드는 조금 레이팅이 내려가서 1866 러시아 사람이랑 했어요. 이제 제가 지금 기억,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죠. 8년 전의 기억인데 8년 전의 기억으로는 제가 꽤, 아이고, 죄송합니다. 8년 전의 기억으로는,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953년생이에요. 1953년생이면, 저보다는 어쨌든 나이가 많죠. 물론 8년 전이니까 한 50, 그러니까 지금 47, 67, 67이니까 50 후반? 뭐 하여튼 50, 60? 뭐 이런 정도의 나이에서 했던 건데, 꽤 젊게 보이는데, 뭐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그때보다는 지금 레이팅이 더 떨어졌어요. 그때는 1866이었는데 현재 레이팅을 보니까 1792네요. 뭐 비슷하다고 유지 8년 동안 그냥 그 레이팅 유지했다고 보면 되니까 뭐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게임은 제가 그러니까 경험이 좀 이제 두 게임이나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조금 편했어요. 심리적으로는 편했고 그리고 첫 라운드를 비겼고 두 번째 라운드를 졌고 이제 세 번째 라운드를 이제 마음 같아서는 비기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게임을 임하긴 했는데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사실상 뭐 제가 비기고 싶다고 비기고 이기고 싶다고 이기고 뭐 제가 안 진다고 해서 안 지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래도 부담은 그러니까 첫 라운드의 부담은 확실히 사라졌어요. 첫 라운드는 진짜 엄청난 부담을 갖고 뒀고 뭐 두 번째 라운드는 사실 첫 라운드를 비겼기 때문에 두 번째 라운드는 보다 마음이 좀 편했고요. 이제 세 번째 라운드는 사실상 계속 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부담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뭐 그래도 이제 별 수 있나요? 뭐 제가 그러니까 뭐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게임을 전개하는 수밖에 없겠죠.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죠. 제가 흑이었습니다. 제가 흑이었고요. 상대방이 요 C4 움직였네요. 뭐 이건 이제 잉글리시 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전개하는 거겠죠. 뭐 이거는 몇 번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근데 이거에 대한 따로 공부를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이 어떤 오프닝을 쓰든지 간에 제가 두고자 하는 수가 방해가 안 되면 그냥 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은색일 경우 이제 E5로 이제 방어를 하겠죠. 근데 지금 C4의 E5는 제가 이 두는 수 자체는 그러니까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둬요. 물론 D5도 D5는 방해가 좀 될 수 있긴 해요. 물론 D5 같은 게 뒀을 경우 폰에 먹었을 때 퀸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퀸이 함부로 나오는 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리는 없고 어쨌든 제가 E4로 두고 E5로 안 두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D4로 뒀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이트가 나와서 이쪽에를 이제 나이트로 방어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오프닝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오프닝 라인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는데 뭐 공부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다만 그 많은 라인들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이 다르게 나온 라인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 어린애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중후반 좀 체스를 오래 한 친구들 경력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그런 것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 우선은 보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나이트 나오고 뭐 저도 그냥 무난하게 나이트 나오고 이런 수 같은 경우도 그냥 상대방이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스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저거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아 이거 나오는 건 비숍이 다음에 열로 오겠구나 라고 정도는 생각을 해둘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여기 온다고 해서 내가 당장 어떤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비숍이 여기로 오면은 이 비숍 다음에 여기를 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뭐 그래서 그냥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잠깐 담아 놓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어떤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그 미리 저장해 놨던 그 기억들 같은 거를 가지고 뭔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뭐 같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움직임을 꼼꼼히 살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체스를. 예, 저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뭐 역시 맞죠. 예측대로 이렇게 나죠. 물론 보통 이거 나오는 경우가 피안체토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긴 한데, 뭐 어쨌든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도 뭐 비숍 나오면서 이쪽 캐슬링도 생각을 좀 염두에 뒀겠죠. 비숍 라인이 이쪽에 대한 약점에 대한 공격도 마음에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대한 약점에 대한 공격은 이 나이트가 일로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트가 일로 와서 공격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기로 공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죠. 역시 이 수는 다음에 이제 비숍길을 막았기 때문에 나이트가 뭐 여기를 갈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빨리 이런 비숍이 나오거나 캐슬링을 빨리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거예요. 역시 이제 이쪽 비숍 라인 열 수도 있겠고, 뭐 사실 비숍 여기 와봤자 퀸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딱히 꼭 둬야 될 만한 수는 아닐 거예요. 뭐 나이트 여기 나왔고, 이제 이쪽도 이쪽 캐슬링을 아마 염두에 둔 거겠죠. 염두에 두고 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아마 이제 흉내내는 거, 즉 책에서 봤을 때 뭐 이제 비숍 여기 있을 때 퀸으로 여기를 칠 때 이거 교환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수를 본 적이 얼핏 있어요. 뭐 그래서 그거 흉내내는 건데, 그게 어떠한 이득을 주고 어떠한 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좋은 수도 아니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수 자체가 좋은 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 여기서 좋은 수가 아니란 건 그렇다고 해서 뭐 무지 나쁜 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다음에 요 폰이 두 칸 올라와가지고 비숍이 일로 왔을 때 이 폰이 올라가서 이 비숍을 트랩을 걸어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지금 요 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상 지금은 그것 때문에 불가능한데, 어쨌든 비숍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역시 이제 올라왔죠. 이건 뭐 큰 의미는 있는 수는 아니에요. 어차피 비숍 뒤로 빠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되는 수는 아니었고요. 이쪽 대각선 라인, 제가 이쪽 캐슬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쪽 대각선 라인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당장은 아니지만. 역시 이제 아까 비숍이 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비숍이 한 칸만 간 이유가, 뭐 사실 한 칸만 갈 이유는 없었는데, 비숍이 여기나 여기로 와서 되는데, 어쨌든 비숍이 왔을 때 퀸 여기로 와가지고 이쪽이 한번 와볼 생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퀸은 이거를 이제 요수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수인데 이걸 왜 뒀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모든 상대방의 수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수를 두었잖아요. 그럼 두기 전에 내가 이 수를 두면 상대방이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수가 좋은지 나쁜지, 이 수가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불필요한 수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수가 될 수도 있고 더 급한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대방 수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상대방 수에 있어서는 이 폰이 두 칸 가는 수는 없었죠. 물론 그러니까 가고 나서도 생각을 하긴 해요. 이쪽에 생각하고 있을 때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둘까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수는 제가 그다지 그렇게 저 스스로도 안 두지만 이런 건 있어요. 참. 그러니까 비숍이 아까 들어왔을 때 비숍이 먹었을 때 뭐 이제 어떤 연계성이 있을 때, 지금 비숍은 근데 가도 안 되죠. 지금은 가도 안 되죠. 왜냐면 비숍이 왔을 때 그러니까 요 비숍이 지금 여기를 가면 이 비숍이 먹었을 때 룩으로 먹을 수 있나 했는데 퀸이 있기 때문에 못 먹죠. 그 반대 입장에서 봐야겠네. 비숍이 들어갔을 때 비숍으로 먹어서 퀸을 공격한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가지 않았을까. 즉 룩이 비숍을, 이 하얀색 비숍이 여기 올 때 여기 룩이 이 비숍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나이트는 이제 여기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를 한번 쳐들어가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시킨 거고요. 물론
이쪽 흑 쪽에 이제 킹 사이드 쪽으로 튼튼하게 모양을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쪽에 제가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면은 이제 그 싸움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원래 이쪽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게임하는 편이긴 했는데, 준비 과정이 이제 그랬는데, 먼저 여기 맞죠? 제가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기물은 이 폰과 비숍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비하는 기물은 나이트도 있고, 여기 숨어있는 비숍도 있고, 폰도 있고, 나이트도 있고, 퀸도 있고, 여기 나이트 아니에요. 여기 나이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숍도 안 되겠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폰 하나, 나이트 하나, 퀸 하나, 3개. 즉 지켜주는 이걸 공격하는 기물은 2개인데 지켜주는 게 3개이기 때문에 이 공격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먹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얘는 뭘 할 거냐, 두 칸을 왜 갈 거냐, 얘를 잡으러 간 거냐, 또는 그냥 밀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상대방이 먹었을 때, 또는 상대방이 밀었을 때 내가 두고자 싶은 수를 둘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냥 먹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먹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먹는 선택 크게 문제 없어요. 그건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예, 이쪽도 이거 먹고요. 대신 이 폰이 이제 다음에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비숍길을 막는 것도 아니네요. 어쨌든 비숍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신경이 쓰였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올라온 게 이 폰이었어요. 예.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생각은 역시 퀸이 일로 왔는데, 퀸이 여기 온 거는 라인 꼭 그 상대방 기물 움직였을 때 그 라인은 거버릴 수 있도록 생각하세요. 물론 이쪽 캐슬링은 할 수도 있지만 이쪽 캐슬링보다는 이쪽 캐슬링을 혹시 노릴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퀸이 한 칸 움직인 건. 다른 거는 뭐 지키러 간 건 사실상 아니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뭐 퀸이 사실상 여기 올 리는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뭐 그냥 조금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렸어요. 퀸이 애초에 여기 뭐 어디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고 애초에 여기를 올려오는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여기 이제 폰이 공짜네요 지금. 근데 이 폰은 사실 공짜가 될 수가 없는 게, 나중에 이쪽에서 지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수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 폰이 공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폰을 올려서 싸움을 준비를 했고요. 왜냐면 뒤에 두 나이트가 있어 얘를 도와주고 있고요. 폰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얘를 공격하는 기물이 폰과 나이트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괜찮죠. 수비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폰을 먹을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는데 그냥 미는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숍길이 여기 닫혀 있긴 한데, 이 비숍은 여기로 빠져가지고 여기로 열 수 있는 길이 생기긴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비숍은 다시 뒤로 빠져가지고 공격하고, 이쪽 라인에 대해서 이쪽 캐슬링을 과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왜 여기서 또 한 칸밖에 안 가? 근데 갈 자리가 없네요. 예, 왜 한 칸밖에 안 갔을까요가 아니라 갈 자리가 없네요. 역시 폰은 이제 이쪽 부셔라고 그냥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름 지으긴 했는데, 이 폰 올려서 먹고 뭐 쭉쭉쭉 해서 룩도 먹고 뭐 이런 식의 게임을 전개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저 폰 올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먹고 룩으로 쳤을 때 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죠. 상대방 공격 들어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감하게 두 칸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폰을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앙파상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폰이 두 칸 갔잖아요. 두 칸을 갔을 경우에는 여기서 폰이 대각선으로 한 칸 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앙파상이라고 하는데, 앙파상의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인터넷이나 뭐 구글 같은 데서 앙파상을 치게 되면 금방 다시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다시 저거 먹어야겠죠. 예, 먹고, 예, 다시 또 이 비숍 괴롭히고요. 공격하고요. 뭐 저는 다시 지금 이쪽 킹이 일로 캐슬링 할지 이쪽 캐슬링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비숍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 라인을 노리고 있고요. 이 나이트는 다음에 여기 이 자리 가서 이 비숍을 노리려나요? 사실 이쪽으로 와서 포크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포크는 아니죠. 당연히 비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포크를 노리러 간다는 표현은 좀 이상할 것 같고요. 나이트가 여기를 오더라도 포크는 우선 안 걸리겠다는 의도고, 여기 비숍하고 룩이 걸려 있긴 한데, 그거는 어차피 잡으면서 자꾸 교환하다 보면은
어쨌든 흑이 손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왔네요. 이제 비숍에 대한 견제죠.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방 비숍이 여기 닫혀 있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글쎄요, 의도가 뭘까요? 비숍이 다음에 여기 와서 비숍을 이 퀸 그러니까 지금 당장 퀸이 움직이고 싶은데 지금 퀸 움직이면 이 폰이 이 퀸한테 뺏기니까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비숍으로 지키는 수를 둔 것 같긴 한데 뭐 썩 좋진 않아요. 역시 저렇게 캐슬링을 했고요. 아, 이쪽으로 캐슬링을 하는군요. 역시 이쪽 캐슬링을 하게 됐네요. 예. 역시 다시 퀸과 비숍에 대해서 협공을 해가지고 이쪽 라인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킹이 이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또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아닌데 비숍이 이제 일로 왔을 때 먹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의미가 없을 수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나이트까지 이제 합세를 하죠. 상대방은 뭐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기물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킹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이 좀 많은 수인데 상대방이 저수를 두고 나서, 그러니까 저게 나쁜 수예요. 사실 저수가 나쁜 수거든요. 저수 전에 뭐 어차피 덜 나쁜 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포지션 자체는 검은색이 유리해요. 검은색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뭐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면, 제 실력을 어느 정도 좀 끈기 있게 발휘할 수 있다라면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었을 건데 제가 이 대회는 처음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서 실질적으로 모든 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국제대회는 뭐 나간 게 이게 세 번째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대회에서 상대방이 드로우 신청하는 거, 뭐 반복수라든가 50수라든가 기물부정 무승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해서 무승부 신청을 받았을 때 그걸 처음 당한 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 당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제가 막 그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황? 하여튼 제가 지금 요 전 상황까지 저 나이트 저기까지 가는 상황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저쪽에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막 이 라인도 하나 라인도 생각하고 또 다른 라인도 생각하고 또 다른 라인도 즉 제가 이거 한 수 한 수 두면서 둘 수 있는 수들이 그러니까 둘 수 있는 수가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의 갈림길을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게임을 전개를 해나가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지고 이기고 떠나서 참 재밌는 게임이고 뭔가 막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면서 이런 맛에 체스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면서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킹이 움직이는 수를 두고 나서 라고 하니까 와, 그 무슨 마법 위에 걸린 것처럼요. 칠판에 빼곡히 적혀 있었던 어떠한 기보 라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수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그냥 머릿속이 백지가 돼버려요. 그냥 암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슨 신청을 받게 되면요 바로 답변 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제 시간이 가긴 하겠죠. 제 시간이 가는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암만 생각해도 확실히 이기는 수가 안 보인다. 뭐 어떻게 해요? 무승부 신청 받아야 되죠. 근데 물론 무승부 신청을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드로우 신청을 이제 적어두고 나서 드로우 신청을 하고 나니까 제가 백지가 싹 돼버리는데 바로 1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수 저수 막 계산했던 게 체스판을 10분 동안 아무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려봐도 계산을 해봐도 확신을 가질 만한 수가 안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상황은 흑이 유리한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흑이 유리한 상황이 맞는데 그 흑이 유리한 상황을 아무리 흑이 유리하더라도 백날 흑이 유리하더라도 또는 백날 백이 유리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더라도 그 유리한 거를 가치를 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이기고 지고는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표와 계획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두다 보면 이기겠지.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대충 없고 뭐 실력 차이가 나는 어린이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고수들로 갈수록 올라갈수록 하수를 그렇게 약하게 보지를 않아요. 항상 긴장하면서 보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체스를 좀 더 볼 때 물론 가볍게 할 수도 있어요. 가볍게 할 수, 친구들끼리 그냥 뭐 크게 욕심 안 내고 가볍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진지하게 했으면 더 체스를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무승부 신청을 받을까 말까 고민 한 10분 정도 고민을 했다가 그냥 뭐 할 게 그러니까 제 자신에는 그냥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다 분석해 봤는데 뭐 별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뭐 딱 그냥 손을 내밀었는데 그쪽은 이제 제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그냥 손을 내밀기만 하면 무승부가 되는 거예요. 악수하면 이제 무승부가 되는 건데 뭐 제가 손을 내미니까 그쪽도 뭐 기분 좋게 그냥 웃으면서 손 내밀면서 뭐 그냥 무승부 처리가 됐죠. 그래서 세 게임을 하는 동안에 1포인트, 즉 무승부는 0.5포인트예요. 그래서 0승 2무 1패이기 때문에 총 3게임에서 1포인트를 나름대로 얻은 뭐 좋은 나름대로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게임을 만약에 다음 게임을 제가 비기기라도 그러니까 다음 게임에 이기기라도 한다면 다음 게임이 4라운드죠. 이기기라도 한다면 만약 전제 조건이에요. 이기기라도 한다면 그 4게임에 2포인트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서 퍼포먼스를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그 퍼포먼스가 제 레이팅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방식은 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참가했던 2012년도에는 이때 제가 참가를 해서 레이팅 이제를 봤는데 그 레이팅이 이제 이 사람이 대충 이 정도 되는 실력이다 라는 퍼포먼스 레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참가해서 보여주는 결과를 가지고 레이팅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뭐 요번에 받은 거는 1756인가 그 정도 받았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게임을 더 레이팅을 많이 성적이 좋으면 더 높은 레이팅을 받을 수도 있었을 뻔 했겠죠. 근데 뭐 아쉽게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어차피 지금의 이 시점에 와도 과연 무승부를 받을 거냐 했을 때 이길 자신은 사실상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게임은 아마 계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예,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이제 4라운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